북한이 27일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2분 후인 46분경에 이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군의 정찰기가 북한 위성 발사 1시간 30여 분 전부터 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과정에 북한과 중국 간의 미묘하게 틀어진 관계도 포착되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소리 VOA는 28일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북한이 로켓을 쏘기 전 1단 추진체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대기하며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전 한반도 서해상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항공기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가 이뤄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경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선해 비행은 약 34,000피트 상공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비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지도상에는 코브라볼의 항적이 여러 개의 타원형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말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서 발사를 단행했지만 1계단 비행 중에 공중 폭발해서 발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왜 하필 중국이 주도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시점에 발사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7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지 8시간 만에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 시기에 북한 등 주변 국가가 회방을 놓는 듯한 이벤트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그동안 행태를 북한이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중에 정찰위성 발사할 것을 또 선전포고도 하고 또 실제 발사까지 감행했다는 것은 이 북중 간의 관계가 미묘한 틈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 내지 한국과 일본 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하는 중국의 태도에 불안감 또는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김정은이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이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태도를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됐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대리해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것은 이건 김정은의 지시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에도 우리 측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회담 직후에 국을 외교라 그러면서 격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북한은 왕이 부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조태열 장관을 직격했지만 조 장관이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향해 북한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극한의 반발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실제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도 참여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중국의 반대로 공식 문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참여한 자리에서 아예 봉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김정은의 모든 꿈이 걸려 있는데 이를 부정했다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에 중국 내 서열 3위인 자오로지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번에 리창 총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한중 간 한의문의 데자뷰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당시 시진핑은 북한은 방문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번 리창의 방안을 보면서 북한은 또다시 중국이 한국과 한의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가 작동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위성 발사로 표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또 다른 이유도 거론됩니다. 지난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후에 그 다음날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몇몇 외신들은 푸틴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북중러 삼각 밀착의 실현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실제로 푸틴이 시진핑에게 자신의 평양 방문을 상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얼빈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740km로 멀지도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거론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푸틴은 하얼빈 일정을 끝낸 후에 그 다음날 곧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푸틴의 일정에 중국의 입김은 과연 없었을까요? 이는 이 푸틴의 베이징 방문 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은 푸틴의 베이징 방문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명색이 국빈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일정은 잠자는 시간 빼면 12시간 여에 불과했고 그것도 시진핑과의 회담은 2시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얼빈 일정에는 시진핑이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푸틴의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가스관에 대해서도 시진핑의 동의조차 얻지를 못했습니다. 맹탕 방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양국의 교류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시진핑은 푸틴이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해서 마치 러시아의 모든 첨단 기술들을 북한으로 이전해 줄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 자체에 대해서 심히 불쾌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김정은이 푸틴의 미연전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시진핑이 엄청난 분노를 표시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 자체가 김정은이 중국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김정은의 북한에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등 같은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 간다면 제일 불편해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핵무기가 베이징을 향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중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정은이 중국을 만만하게 볼 정도로 군사기술을 성장시키는 것을 시진핑이 결코 용납할 리가 없겠죠. 사실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배경에는 중국은 결코 자신들에게 첨단 기술을 전수해주지 아니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김정은의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이 푸틴에게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기를 권했을 겁니다. 말이 권면이지 사실은 푸틴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결코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더불어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각관계의 굴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시진핑은 거부합니다. 그건 서방의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이죠. 중국이 북한이나 힘이 빠진 러시아와 같은 라인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를 시진핑이 싫어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런 태도를 김정은은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푸틴에게 마치 양자 동맹이라도 원하는 듯한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은 긍정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고의 석학으로 통하는 전수와 상하이 화동사범대 정신교수가 지난달 자오러지 중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동맹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선수아 교수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그는 이어서 작금의 국제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과 매우 가까워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긴밀해졌으며 북방삼각,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과 남방삼각, 한국, 미국, 일본 대립 패턴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가면 전면적인 갈등을 부르게 돼서 위험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 교수는 이어서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코커서스, 체첸,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러시아 제국 재건에 나서서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일 뿐더러 미국과 서방도 반대하는 일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푸틴의 최근 행보 자체가 러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측면이 강한데 중국이 이에 동조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만약 푸틴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설명을 이해한다면 중국이 왜 푸틴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푸틴과도 거리를 두는 중국에 대해서 김정은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또 그런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진핑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북중러 삼각 관계는 이렇게 미묘한 삐걱거림 속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화이트함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